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 이게 그냥 결제 시스템 얘기가 아니에요. 네, 맞아요. 애플, 구글, 텐센트 같은 정말 큰 기업들이죠. 이 거대 기업들이 자신들의 디지털 영토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그 핵심 전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뭐랄까,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린 정원 같은 애플, 구글. 네.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앱 생태계를 만든 텐센트. 이 구도가 참 흥미롭죠. 네,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인앱 결제 미니 프로그램 비교 분석 자료를 가지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애플의 인앱 결제, 구글의 인앱 결제, 그리고 텐센트의 미니 프로그램. 이 시스템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, 또 각 회사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, 그리고 서로 어떻게 경쟁하는지 그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. 네, 이 복잡한 디지털 경제 지형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좋습니다. 먼저 애플과 구글 얘기부터 해보죠.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앱들 있잖아요. 네, 거기서 발생하는 디지털 상품 구매, 뭐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구독 서비스 같은 거요. 여기에 대해서는 꼭 자기들 결제 시스템을 쓰도록 하고 있죠. 그렇죠. 거의 강제에 가깝다고 봐야죠. 그리고 수수료를 보통 한 15%에서 30% 정도 가져가고요. 꽤 높은 편이죠. 물론 뭐 피자 주문처럼 실제 물건이 오가는 건 예외라고 하지만요. 네, 맞아요. 뭐 소규모 개발사나 구독 1년 넘어가면 15%로 깎아주기도 하는데 기본 권력은 그 30%롤이죠. 이게 정말 엄청난 수익원입니다. 네, 어느 정도인가요? 애플 앱스토어만 봐도요. 연매출이 700억 달러가 넘어요. 와, 700억 달러요? 네.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익률인데 이게 30에서 40%에 달합니다. 그러니까 서비스 부문 성장을 거의 앱스토어가 이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.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만만치 않겠네요. 물론이죠. 구글 플레이도 2024년 예상 매출이 한 467억 달러 정도 됩니다. 근데 재밌는 건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훨씬 높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도 매출은 애플보다 적어요. 아마 이건 iOS 사용자들이 앱에 돈을 더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근데 두 회사 다 이 높은 수수료 때문에 요즘 좀 시끄럽잖아요. 반독점 소송 얘기도 나오고. 맞아요. 규제 압박이 상당하죠. 그래서 대응하는 방식도 좀 차이가 나는 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어떻게 다른가요? 애플 같은 경우는 우리 앱스토어 덕분에 연간 1조 1천억 달러가 넘는 경제 활동이 일어난다. 이런 식으로 전체 생태계 규모를 엄청 강조해요. 아, 우리는 판을 깔아줬을 뿐이다. 뭐 이런 느낌인가요? 그렇죠. 수수료 자체에 대한 비판에서 약간 시선을 돌리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고요. 반면에 구글은 좀 더 직접적으로 개발자 97%는 우리한테 수수료 안 낸다. 무료로 배포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아, 수수료는 소수의 성공한 개발자들 얘기다. 뭐 이런 건가요? 네.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에게는 좋은 플랫폼이다. 이런 점을 부각시키는 거죠. 그 수수료 논란을 피해가는 방식이 참 다르네요. 자, 그럼 이제 텐센트로 넘어가 볼까요? 여긴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들었는데요. 미니 프로그램? 네, 텐센트는 판이 완전히 다릅니다. 미니 프로그램은 쉽게 말해 위챗이라는 그 거대한 슈퍼 앱 있잖아요. 네, 중국의 국민 메신저죠. 그 안에서 돌아가는 아주 가벼운 앱들이에요. 따로 뭘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. 그냥 QR코드 찍거나 검색하거나 친구가 보내준 링크 누르면 바로 실행되죠. 그럼 수익은 어떻게 내는 거죠? 애플이나 구글처럼 앱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면요?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. 텐센트는 직접적인 판매 수수료에 의존하는 모델이 아니에요. 대신에 이 미니 프로그램이라는 장을 깔아주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활동들로부터 수익을 얻는 거죠. 예를 들면요? 예를 들면 미니 프로그램 안에서 전자상거래가 엄청 활발하거든요. 그럼 자연스럽게 위챗페이 사용량이 늘겠죠. 거기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가 중요한 수익원이 되고요. 아하. 또 미니 프로그램 안에 광고를 붙일 수도 있고 특히 요즘 미니 게임들이 인기가 많은데 여기서 발생하는 아이템 판매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쇼핑몰 같은 거네요? 정확해요. 비유하자면 거대한 쇼핑몰 주인이 입점한 가게들한테 직접 판매액의 몇 %를 떼가는 게 아니라 쇼핑몰 전체가 잘 되게 만들어서 뭐 임대료나 광고 아니면 카드 수수료 같은 걸로 돈을 버는 방식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. 그렇군요. 그래서 미니 프로그램 매출 이렇게 딱 떨어지게 집계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텐센트의 다른 사업들, 뭐 핀테크나 광고, 게임 같은 전체 사업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군요. 네, 결정적인 촉매의 역할을 하는 거죠. 실제로 2024년에 위챗 스토어 총 상품 판매액, 그러니까 GMV라고 하죠. 이게 거의 2배나 늘었다고 해요. 애플, 구글의 통행세 모델과는 정말 다른 접근법입니다.
그렇다면 이 미니 프로그램이 기존 앱스토어에는 좀 위협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? 개발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없이 사용자 만날 길이 열리는 거니까요. 네, 분명히 도전이죠. 혹시 애플의 앱 클립이나 구글의 인스턴트 앱 같은 것도 이런 움직임을 의식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앱 설치 없이 바로 기능 쓰는 거잖아요.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 앱 클립이나 인스턴트 앱이 바로 미니 프로그램에 대한 애플과 구글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기능적으로 유사하죠. 앱 설치 없이 빠른 경험을 제공하려는 시도니까요. 그런데 사실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지는 않던데요. 맞아요. 아직까지는 위챗 미니 프로그램만큼의 파급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엔 가장 큰 이유가 위챗 같은 강력한 슈퍼 앱 생태계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아, 생태계의 힘이군요. 네, 위챗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결제, 소셜 네트워킹, 콘텐츠 소비, 예약, 뭐 거의 모든 일상생활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. 이런 강력한 기반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미니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. 앱클립이나 인스턴트 앱은 아직 그런 기반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단순히 기술만 구현한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. 그렇죠. 그리고 텐센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이 미니 프로그램 기술 자체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하고 있어요. 특히 동남아나 중동 같은 지역이요. 기술을 수출한다고요? 네. 현지 파트너들이랑 손잡고 그 지역에 맞는 또 다른 슈퍼 앱 생태계를 만들려는 시도죠. 애플이나 구글의 글로벌 앱스토어랑 정면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좀 더 우회적으로 영향력을 넓히려는 상당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봅니다. 와, 정말 흥미로운데요?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애플과 구글은 OS랑 앱스토어라는 일종의 관문을 꽉 쥐고 통행세를 받는 게이트키퍼 모델이고 네. 텐센트는 위챗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안에서 상거래나 광고 같은 다양한 활동을 촉진시키면서 수익을 내는 플랫폼 제공자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정확합니다. 아주 명쾌한 정리네요. 그리고 이 세 거인의 경쟁 구도가 결국은 당신,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들이 어떤 앱을 쓰고 얼마를 내고 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하죠. 네, 그렇죠. 개발자들은 또 어디에 자원을 투자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거고요. 맞습니다. 기업들도 고객과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플랫폼들의 전략 변화를 계속 주시해야 하고요. 결국 디지털 경제에서 돈과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, 그 흐름을 누가 주도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이 플랫폼들의 경쟁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? 특히 규제 압력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변화를 맞게 될지 궁금하고요. 네, 그 점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죠. 또 AI 같은 새로운 기술이 통합되면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겠고요. 그리고 근본적으로 플랫폼, 개발자, 사용자, 이 3자 간의 공정한 가치 교환이라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. 네,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